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해봐. 또 그렇게 다른 여자랑 얘기하면 내가 잘라버린다. 듣기만 해도 섬뜩한 말인데요. 그런데 귀여운 호주 여성이 눈물을 그렁거리며 한국 남자에게 애교 섞인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한국 남자가 돌아가지 못하게 여권마저 훔쳐갔다고 하는데요. 그가 설마 아이 아빠라도 되는 걸까요?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뭐든지 어마어마하다는 호주. 항상 브레이크 없이 들이받는 무대포 그녀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입니다. 호주 퀸즐랜드 외곽의 딸기 농장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끝없이 펼쳐진 붉은 딸기밭과 파란 하늘 그리고 늘 바쁘게 돌아가는 농장의 일상이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겉에서 보면 참 부러울 만한 환경이었죠. 농장주의 딸이라는 타이틀, 넉넉한 경제력, 자유로운 분위기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클로이, 이 농장은 언젠가 내가 물려받을 거야. 우리 가족이 3대째 이어온 터전이니까.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것도, 주말마다 농장 일을 돕는 것도, 심지어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이 미래의 농장 경영자라는 틀 안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딸기 농장이 싫지 않았어요. 새벽 이슬이 맺힌 딸기를 따는 순간의 상쾌함도, 수확철이 되면 농장 전체에 퍼지는 달콤한 향기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저만의 꿈,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였어요. 호주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많은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카페에서 만난 서퍼, 펍에서 알게 된 뮤지션까지. 모두 매력적인 사람들이었고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웠어요. 하지만 그 누구와도 깊은 감정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어딘가 표면적이고 가벼웠어요. 특히 제가 농장주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남자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더 정중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제 돈을 노리는 듯한 눈빛을 보이기도 했어요. 진짜 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클로이는 참 자유롭게 사네. 친구들이 부러워했지만 사실 전 자유롭다기보다는 그냥 무료했어요. 같은 패턴의 만남, 같은 방식의 이별, 그리고 남는 건 공허함뿐이었습니다. 25살이 된 지금도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농장에 새로운 워킹홀리데이 직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엔 한국에서 온 남자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워홀러들은 보통 몇 달 일하고 떠나니까요. 게다가 동양인 남성과는 별로 접점이 없었거든요. 민재를 처음 본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농장 사무실 앞에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체격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재미없어 보이는 동양 남자였습니다. 다른 워홀러들과 확실히 달랐어요. 대부분의 워홀러들은 첫날부터 활발하게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려고 하는데 민재는 조용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다른 직원이 민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워홀러치고는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호주까지 와서 저렇게 살면 뭐가 재미있을까? 또 다른 직원이 거들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민재는 정말 다른 워홀러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퇴근 후 펍에서 맥주를 마실 때 그는 어학원에 갔어요. 주말에도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한국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 친구 좀 답답하지 않아? 호주까지 와서 맨날 공부만 해. 동료 중 하나가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의 모습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와서 다른 직원들이 일찍 들어갈 때도 민재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장비를 정리했어요. 힘든 일을 시키면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저를 농장주의 딸로 특별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일터의 동료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민재에 대한 제 생각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처음엔 재미없는 동양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지켜볼수록 그만의 매력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성실함과 진지함이 이상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숙련 근로자 한 명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며칠째 나오지 않았어요. 마침 딸기 수확철이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이 많으셨고 어머니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클로이야,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농장 관리 쪽 일은 많이 해봤지만 직접적인 현장 작업은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사무실 일이나 회계 업무 위주로 도왔거든요. 하지만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어요. 예전 기억을 되살려서 나름대로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허리가 아프고 손에 물집이 생겼어요. 그래도 참고 일했습니다. 민재도 제가 현장에 나와서 일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끔 제 쪽을 힐끔 보는 것 같았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물을 더 자주 가져다 주거나 제가 힘든 작업을 할 때 슬쩍 도와주곤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난 것은 셋째 날이었습니다. 딸기 포장용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벨트에 딸기가 아닌 이물질이 걸려서 기계가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관리자를 불렀을 텐데 그날은 워낙 바빠서 제가 직접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기계 쪽으로 몸을 기울여 걸린 이물질을 빼내려는 순간 제 셔츠 소매가 갑자기 벨트에 말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옷이 찢어지면서 다행히도 팔이 기계 속으로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끌려 들어가면서 날카로운 부분에 긁혔고 균형을 잃고 진흙탕에 넘어졌어요. 으악! 소리를 지르며 넘어지는 저를 본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즉시 기계의 전원을 끄고 제게 달려왔어요. 이 모든 과정이 몇 초 만에 일어났는데 민재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쳤어요?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팔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어요. 무엇보다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자신의 깨끗한 셔츠를 찢어서 제 상처 부위를 지혈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옆에서 차분하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저는 체면 때문에 괜찮다고 우겼지만 사실 팔이 꽤 아팠어요. 상처가 생각보다 깊어 보여요. 감염되면 더 큰일이에요. 민재는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재의 진심 어린 걱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괜찮다고 하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는 제 안전을 정말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저를 차에 태워 근처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운전하는 내내 그는 제 상태를 걱정하며 괜찮은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민재는 옆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간호사와 대화할 때 영어를 어려워했지만 번역기까지 동원해 도와주기도 했어요. 다행히 상처는 꿰맬 정도는 아니었고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것으로 치료가 끝났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제가 말했어요. 당연한 거죠. 동료가 다쳤는데 그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왠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민재 생각이 났어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침착함과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보통 당황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기 바쁜데 민재는 오직 제 안전만 걱정했어요. 무엇보다 그가 제게 달려와서 도와주는 그 순간 느꼈던 안정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남자에게서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믿음직하다는 느낌, 그리고 진짜 저를 걱정해준다는 느낌. 단단히 가려져 있던 제 마음이 그날부터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사고 다음 날부터 민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평소엔 무뚝뚝하고 거리감을 두던 그가 갑자기 제 상태를 세심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농장에 나오면 제일 먼저 제 팔 상태를 물어봤고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면 슬쩍 가로채서 대신 해주었어요. 상처 부위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그가 제게 방수 밴드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제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세심하게 저를 챙겨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둘째 날에는 제가 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민재가 아이스팩을 가져왔어요. 팔이 부을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냉찜질하세요. 이런 배려는 정말 처음 받아보는 거였습니다. 호주 남자들은 되게 거칠고 시원시원한 편인데 민재의 이런 섬세함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재가 제 상처를 걱정해주고 저는 그런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요. 점심시간에도 이제는 따로 먹던 것을 함께 먹게 되었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민재가 한국 음식 이야기를 해주거나 제가 호주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친 사람한테 미역국을 끓여준대요. 민재가 말했어요. 미역국이요? 왜요? 몸에 좋다고 해서요. 특히 회복할 때.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따뜻한 곳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챙기는 방식도 섬세하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민재가 붕대를 갈아주겠다고 했어요. 병원까지 갈 필요 없이 제가 해드릴게요. 한국에서 응급처치 교육 받은 적 있어서요. 사실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었지만 왠지 그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의 손길은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새 붕대를 감는 과정이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따뜻한 손이 제 팔에 닿을 때마다 묘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다 나았네요. 깨끗하게 아물었어요. 민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사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처가 나은 후에도 저희는 계속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이 끝나면 농장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주말에는 함께 근처 마트에 장 보러 가기도 했어요. 민재는 한국 요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재료를 사주고 그가 요리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치찌개 어때요? 민재가 만든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맵긴 했지만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한국에서 혼자 살았거든요. 자취생은 요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민재에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을요. 사실 전 이 농장이 답답해요. 어느 날 저녁 농장을 산책하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답답하다고 하면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뭘 공부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민재는 제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조언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주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넌 농장을 물려받을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전 한 번도 제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싶으세요? 그 질문을 받고 한참 생각해 봤는데 답이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뭘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25살인데도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민재가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요. 저도 모르는 것 투성이거든요. 그 순간 느낀 따뜻함과 위로는 지금도 생생해요. 누군가가 제 고민을 진심으로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느껴온 외로움,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는 혼란까지. 민재는 언제나 조용히 들어주었고 가끔씩 자신의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비슷한 길을 걸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결혼하고. 저도 그 길을 걷고 있었는데 문득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워홀을 온 거예요? 네. 뭔가 다른 걸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저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랐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민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가 없으면 왠지 허전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애착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안정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과 있을 때는 항상 신경이 쓰이고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재와는 달랐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정말로 편안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이 깊어질수록 저는 낯선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저 흘려보냈을 작은 일들이 민재에게는 다르게 작용했어요. 어느 날 민재가 다른 여성 직원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 여성은 독일에서 온 워홀러였는데 민재와 영어로 농장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별로 특별한 대화도 아니었는데 저는 왜인지 불편했어요. 이상하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민재가 어학원에서 만난 친구들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중에 한국 여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같은 나라 사람이라 편해요. 라고 말하는 민재를 보면서 저는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질투?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진짜 질투는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에게는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다른 여자와 이야기해도, 심지어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다고 해도 별로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민재는 달랐습니다. 그의 작은 미소 하나, 다른 여성과 나눈 짧은 대화 하나에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런 제 모습이 낯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민재가 어학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누구와 친해지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너무 집착적으로 보일까 봐서요. 그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재가 어학원에서 돌아오자마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그 순간에 저는 달랐어요. 민재야, 제가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재가 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 한국 여자. 정말 그냥 친구예요? 누구요? 아, 어학원에서 만난 분 말하는 거예요? 민재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당연히 그냥 친구죠.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이런 강렬한 감정을, 이런 간절함을 더 이상 혼자 간직할 수 없었어요. 너 때문에 이상해졌어. 저는 민재에게 한 발 더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다른 여자랑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웃는 것도 싫어. 이런 감정 처음이야. 민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클로이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저는 그의 목에 팔을 감고 입술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간절하게. 민재도 저를 밀어내지 않고 응답해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저희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확인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저는 그전에는 느낄 수 없는 전류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민재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면서 저는 이제야 제가 진짜로 원했던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의 팔에 안겨서 눈을 떴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간의 답답함이 해소되고 이제 좋은 일만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재와 함께 마을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제 전 남자친구 잭이 나타난 거예요. 클로이, 여기서 뭐해? 잭은 여전히 밝고 활발한 모습이었어요. 잭은 저와 6개월 정도 사귀었던 남자예요. 서핑을 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웠지만 깊은 감정은 없었어요. 헤어진 후에도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런 관계가 자연스러워요. 친구랑 차 마시고 있어.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소개해줘. 잭이 민재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민재를 잭에게 소개해 주었고 잭은 평소처럼 친근하게 민재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표정이 약간 굳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클로이는 정말 좋은 여자야. 너도 알게 될 거야. 잭이 민재에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평소처럼 제 어깨를 감싸고 볼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친구 사이에 흔한 인사예요. 저도 별 생각 없이 웃으며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민재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잭이 떠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재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만 대답했어요. 뭔가 불편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후 민재는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평소라면 함께 농장까지 걸어갔을 텐데 그날은 혼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왜 그렇게 불편해했는지 계속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잭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이 민재에게는 충격적으로 보였을 거라는 걸요. 한국은 호주와 문화가 다르니까요. 아마 민재에게는 제가 전 남자친구와 그렇게 친근하게 지내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제 문화가, 제 과거가 지금의 이 소중한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요. 지금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민재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잭과의 스킨십 사건 이후 민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말을 아끼는 정도였는데 점점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먹었고 퇴근 후에도 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새로운 남자 워홀러들의 서류를 작성해주고 있을 때면 무심히 바라보다 그냥 자기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민재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과를 하자니 뭘 잘못했는지 확실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가자니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안에 있던 새로운 감정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소유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다른 여자와 이야기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민재는 달랐습니다. 물론 그날 우발적으로 민재를 안았지만 잭과의 만남 때문에 그저 그런 여자로 생각하는 걸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특히 민재가 다른 여성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그가 웃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 웃음을 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농장에서 일하는 워홀러 중에 독일에서 온 안나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금발의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민재와 농장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성실한 타입이라 공통점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저는 민재와 안나가 딸기 포장 작업을 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재가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어째서인지 저는 민재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거부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인지 겁이 났어요. 그러나 중에도 민재는 농장에서 점점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부드러운 태도, 정확한 일 처리 덕분에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농장 매니저도 민재를 신뢰했고 다른 워홀러들도 그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특히 여성 워홀러들이 민재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마리아는 민재에게 포르투갈어를 가르쳐주겠다고 했고 일본에서 온 유키는 자주 민재에게 음식을 나눠줬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민재가 저보다 다른 여성들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는 그냥 친근한 동료 관계였을 텐데 제 눈에는 모든 게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어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재가 어학원을 다녀올 때마다 저는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특히 같은 한국인 여성이 있다는 걸 알기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더 편하겠지.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좋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집착적으로 변해갔어요. 민재의 일정을 파악하려고 했고 그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행동들이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농장 축제 날에 벌어졌습니다. 매년 수확철이 끝나면 농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는 파티를 열었어요. 워홀러들도 모두 참석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음악을 들으며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민재와 함께 파티를 즐기고 싶었어요. 그동안 우리 사이에 생긴 어색함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파티가 시작되자마자 상황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다른 워홀러들과 어울려 있었고 저는 혼자 한쪽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었지만 왠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트남에서 온 린이라는 여성이 민재에게 다가갔어요. 린은 농장에서 가장 예쁜 워홀러 중 하나였는데 평소에도 민재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둘은 영어로 대화하면서 즐겁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린이 민재의 팔을 살짝 터치하면서 웃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술도 조금 마신 상태여서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화에 끼어들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질투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린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고 민재는 제 표정을 보고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린이 다른 곳으로 가자 저는 민재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어요. 또 걔랑 웃었지? 진짜 농담 아니고 고추 잘라버릴 거야.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평생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제 표정은 분노라기보다는 삐죽 내민 입술과 과장된 눈빛이 섞인 애교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질투는 진짜였습니다. 저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의 깊이였어요. 민재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제가 처음으로 자제력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클로이 씨, 저는 그냥 친구로
친구? 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그래, 친구지. 나도 잭이랑 친구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민재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잭?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클로이 씨는 정말 그냥 친구인가요? 물론이죠. 왜요? 그날 카페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는 게 그냥 친구 사이인가요? 저는 당황했어요. 민재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건 호주에서는 원래 그래요. 친구끼리도 그렇게 하고. 그럼 저와 지난번 밤은 뭐였나요? 민재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클로이 씨에게는 그냥 그런 가벼운 만남 중 하나였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잭도 그랬겠죠. 처음엔 특별하다고 생각했다가 시간 지나면 그냥 친구가 되는 거죠?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도 시간 지나면 그냥 추억 속 한국 남자가 되는 건가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민재가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억울했어요. 그럼 당신은 어때요? 어학원에서 만난 그 한국 여자랑은 뭐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같은 나라 사람이라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정말 그냥 친구예요. 저도 잭이랑 정말 그냥 친구라고요.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왜 당신은 되고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저는 그분과 몸을 섞은 적이 없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클로이 씨는 잭과 연인이었잖아요. 그런 사람과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내는 걸 보니까 저도 나중엔 그냥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민재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질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에게 버림받을까봐, 저에게는 수많은 남자 중 하나에 불과할까봐. 하지만 동시에 저도 화가 났어요. 제가 그런 가벼운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지 알겠네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이런저런 남자들과 자는 가벼운 여자고 당신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도 갈망을 느끼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진짜로. 클로이 씨, 됐어요. 저는 돌아서면서 말했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이해 못 하시는 거겠죠. 저희는 정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민재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걸었던 사랑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재와 저 사이의 문화적 차이가 이렇게 큰 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정말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민재의 걱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호주와 한국의 연애 문화가 이렇게 다른 줄 몰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민재와의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농장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곧 끝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한 달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냥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아예 민재가 다른 나라로 가버린다는 거잖아요. 한 달 안에 뭔가 해결해야 해.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민재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짐을 정리하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더 자주 하고 호주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정말로 민재를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더욱 집착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재의 일정을 파악하려고 했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걸 방해하려고 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방해한 건 아니었지만 은근히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민재가 어학원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면 저도 따라가고 싶다고 했고 다른 워홀러들과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도 끼워달라고 했어요. 민재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민재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는 점점 더 피하려고 했고 저는 점점 더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정말 악순환이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재의 출국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날 민재는 농장에서 마지막 정산을 하러 사무실에 갔고 저는 그의 숙소에 혼자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인데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민재의 가방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한국으로 가져갈 짐들을 정리해둔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 민재의 여권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대한민국 여권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걸 숨기면 어떨까? 그러면 민재가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민재를 잃을 수 없다는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결국 저는 여권을 가져갔습니다. 제 방에 숨겨두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민재는 못 가겠구나 싶어서요. 몇 시간 후 민재가 돌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클로이 씨, 혹시 제 여권 본 적 있어요? 그때 저는 연기를 했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권이요? 왜요? 없어졌어요? 네. 어제까지 분명히 가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안 보여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권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웃고 있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해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여권이 왜 안 보여? 못 가겠네? 라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제발 가지 말라는 절박함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정말 당황했어요. 여권을 잃어버리면 출국할 수 없으니까요.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서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민재는 여권을 찾아다녔어요. 농장 곳곳을 뒤지고 숙소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심지어 차 안까지 찾아봤습니다. 저도 함께 찾는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습니다. 민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권을 돌려줘야 할까, 계속 숨겨둘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민재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런 제 행동은 애교 섞인 협박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순수한 절망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민재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민재는 영사관과 연락을 취했고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결국 출국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여권을 숨긴 것도 소용없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때 민재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클로이 씨, 저희 정말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면서도 불안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민재를 붙잡기 위해 여권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집착하는 것이 결국 우리 관계를 더 망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전히 무서웠어요. 민재를 잃는 것이, 처음으로 진심을 걸었던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제 문화와 과거 그리고 이런 집착스러운 모습이 민재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클로이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 여권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민재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저는 결국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여권을 숨긴 것도 그 이유도 그동안 느꼈던 두려움도 다 털어놓았어요. 말하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처음이야. 진짜로 떠나보내기 싫었어.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울고 있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솔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재는 처음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화도 났을 거예요. 하지만 제 눈물을 보면서 뭔가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제 불안과 집착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말이에요. 클로이 씨,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해 본 적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민재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동안 혼자만 이런 감정에 휩싸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저를 떠나려는 것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가려고 해요? 제가 물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 돌아가는 게 맞는 건지, 여기 남는 게 맞는 건지.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마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민재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안정적인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그럼 저도 한국에 가면 되잖아요. 제가 말했을 때 민재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여기 모든 걸 다 두고? 네, 정말로. 사실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떨렸어요. 호주를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서기도 했습니다. 민재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제가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가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드디어 저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민재와 함께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완전히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반응이 심했어요. 클로이, 너 정신 나갔어? 몇 달 사귄 남자 때문에 호주를 떠난다고. 아버지, 저는 정말 심각해요. 이번이 다른 연애와는 달라요. 다르기는 뭐가 달라? 너는 이 농장을 물려받을 사람이야. 그게 내 의무고 책임이라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농장을 물려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클로이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니? 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잖아. 어머니,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 부모님의 반대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정말 힘들었어요.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정말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모님이 민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였어요. 딸을 다른 나라로 데려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재는 처음에 긴장했지만 부모님을 만나 뵙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걱정됐습니다. 부모님이 민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만남은 우리 집에서 이뤄졌어요. 민재는 정장을 입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식으로 깊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조금 놀라셨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셨어요. 민재가 한국에서 뭘 하는 사람인지, 경제력은 어떤지, 클로이를 어떻게 책임질 건지에 대해서요. 민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미래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 저는 클로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민재의 표정이 정말 진지했어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으셨어요. 사랑만으로 살 수 있어? 클로이는 여기서 농장을 물려받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왜 불확실한 미래로 데려가려고 해? 그때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농장을 물려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클로이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25살이에요.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나이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정말 원하는 걸 해보고 싶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부모님과 저는 계속 대화했습니다. 때로는 격하게 논쟁하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특히 농장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셨어요. 3대째 이어온 농장인데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버지, 농장은 팔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저는 정말 농장주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넌 뭐가 되고 싶은데? 그 질문을 받고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사실 저도 확실하게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었거든요. 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재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부모님은 제 결심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게 되었어요. 처음엔 실망하셨지만 딸의 결연한 태도에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여셨어요. 클로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어머니는 반대하지 않을게. 아버지는 더 오래 걸리셨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해봐라.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부모님이 결국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후부터는 한국행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자 신청부터 시작해서 짐 정리, 각종 서류 준비까지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민재는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하고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한국어도 가르쳐 주었어요. 한국에 가면 처음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함께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돼요. 민재의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불안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미래를 계획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민재의 가족 이야기도 들었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이 만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민재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클로이 씨가 괜찮다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저는 민재와의 미래가 점점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함께 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을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서 말이에요. 출국 준비를 하면서 저는 호주에서의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농장에서 자란 어린 시절, 대학 시절, 그리고 여러 남자들과의 만남들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제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진심이라는 감정을 민재를 통해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붙잡기 위한 애교와 도발이 아니라 함께 삶을 읽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어요. 민재와 저는 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재의 직장 근처에서 살면서 제가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함께 작은 사업을 해보자고도 했습니다. 클로이 씨는 호주 음식 문화를 잘 아니까 한국에서 브런치 카페 같은 걸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되겠어요? 저도 도울게요.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민재와 함께라면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출국일이 다가왔어요.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리 제 선택이라고 해도 부모님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클로이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자주 연락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잘 살다가 꼭 다시 뵐게요. 아버지도 마지막에는 민재에게 말씀하셨어요. 클로이 잘 부탁한다. 혹시 클로이가 힘들어하면 연락하고. 네, 아버지.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호주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점점 멀어지는 호주 땅을 보면서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재는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함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을.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던져진 기분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모든 것이 낯설다는 거였습니다. 공항 안내방송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말소리, 간판의 한글, 심지어 공기의 냄새까지도 호주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재가 제 손을 꼭 잡고 괜찮아요.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라고 말해줬지만 솔직히 많이 불안했습니다. 25년 동안 호주에서만 살았던 제게 이 모든 변화는 정말 큰 충격이었거든요. 민재의 부모님과 첫 만남도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에서 저희를 마중 나오신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말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지만 동시에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저를 배려해서 간단한 영어로 대화해 주셨지만 그 조심스러운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위축시켰어요. 클로이, 웰컴 투 코리아. 민재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표정은 따뜻했지만 눈빛에서는 약간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아들이 데려온 외국인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민재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면서 현실을 실감했어요. 정말로 한국에 온 거구나.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첫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어려웠습니다. 샤워할 때 뜨거운 물과 찬물을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사용법, 심지어 전기밥솥 사용법까지도 호주와 달랐어요. 음식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민재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한식들이 입에 맞지 않았어요. 너무 짜거나 매워서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음식이 싫다고 말할 수도 없어서 억지로 먹다가 속이 아프기도 했어요. 어머니 음식이 맛있긴 한데
아직 한국 음식에 적응이 안 됐나 봐요.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는 이해한다면서 천천히 적응하자고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언어였어요. 민재가 출국 전에 기초적인 한국어를 가르쳐줬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어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은 버스를 잘못 타서 완전히 다른 동네에 가게 되었어요. 버스 기사님께 물어보려고 했지만 한국어를 못하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민재에게 전화해서 구조 요청을 했는데 그때 정말 한국에 온 걸 후회했어요. 클로이야,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호주 갔을 때 비슷했어요. 민재가 위로해줬지만 그때는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마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주신 일이 있었어요. 제가 뭔가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으니까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하시면서 웃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저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후부터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노선을 익히는데도 며칠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민재가 퇴근하면 그날 배운 단어들을 알려달라고 했고 드라마를 보면서 일상 표현들을 익혔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가 더 이상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호주에 있을 때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민재와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면서 기본적인 생활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민재와 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기보다는 뭔가 제 자신만의 일을 찾고 싶었어요. 호주에서 브런치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활용해서 작은 카페를 차려보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외국인인 제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관광비자로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습니다. 결혼 비자가 있어야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충동이 일었어요. 그럼 우리 결혼해요. 민재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계속 함께 있을 거라면 지금 해버리자는 제 제안에 그도 동의했어요. 사실 생각해보고 있었다면서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객기로도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이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모험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정말로 구청에 갔습니다. 물론 바로 할 수는 없었어요. 제 출생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호주 영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했고 아포스티오 확인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였지만 진짜 부부가 된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2주 후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을 때 저희는 다시 구청에 갔습니다. 작은 혼인신고서 한 장을 제출하는 순간이 정말 떨렸어요. 이제 민재와 저는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나중에 허락보다는 용서를 받는 게 쉬울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은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 자격을 결혼 비자로 변경하는 일이었어요. 1년씩 갱신하면서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떳떳하게 한국에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는 호주에서 익혔던 브런치 요리와 수제 디저트를 주 메뉴로 하고 민재의 인테리어 감각을 더해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사업도 시작하면서 정말 인생이 바뀌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민재와 함께라서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금 마련부터 어려웠습니다. 저희 둘 다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한국에서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재의 부모님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민재야, 클로이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우리가 초기 자금 좀 도와줄게. 아버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도 클로이가 한국에 잘 정착하려면 자기 일이 있어야 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거리감이 있었던 시부모님들이 점점 저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카페 준비는 정말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메뉴 개발까지 모든 걸 민재와 함께 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배운 아보카도 토스트나 팬케이크 같은 메뉴들을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조금씩 조정했어요. 특히 디저트 부분에서는 제가 자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배운 스콘이나 머핀 만들기를 한국 재료로 응용해봤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민재는 카페 인테리어를 정말 예쁘게 해줬습니다.
호주의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와 한국의 세련된 감각을 조화롭게 섞어서 독특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나무와 화이트 톤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소품들로 개성을 살렸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서 식품위생법, 세금 문제까지. 민재가 대부분 처리해줬지만 저도 함께 참여하면서 한국 사회의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카페를 오픈한 날은 정말 떨렸어요. 과연 한국 사람들이 제가 만든 호주식 음식을 좋아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처음 며칠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한 번씩 들여다보긴 했지만 실제로 들어와서 주문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와서 아보카도 토스트를 먹어본 젊은 여성 손님이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여기 진짜 호주 느낌 나네요.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요. 손님들의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만든 스콘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메뉴라서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맛을 보고는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근처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자주 와주셨습니다. 그분들과 간단하게나마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면서 저는 정말 한국에 적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장님, 오늘도 스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로 이곳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카페 운영이 안정되면서 저는 진정으로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실감을 했어요. 더 이상 민재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민재와의 아이를 갖고 싶다는 꿈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갈망이 커졌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가족 단위로 오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재야, 우리 아이 가져보면 어떨까? 어느 날 저녁 저는 민재에게 말했어요. 민재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클로이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후부터 저희는 아이를 갖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병원 시스템도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친절했어요. 산부인과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임신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엽산 복용, 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 관리 등등. 예전 같으면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출산 문화나 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호주와는 시스템이 달라서 처음에는 복잡했지만 민재가 차근차근 설명해주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출산 지원이 꽤 좋은 편이에요.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요. 민재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밤 민재에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어떤 이름을 지을지, 딸을 낳으면 어떻게 키울지, 아이 방은 어떻게 꾸밀지 등등. 이런 대화들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카페 운영과 임신 준비를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몸도 더 조심해야 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카페 일은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힘들면 그만두려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만든 카페도 지키고 싶고 아이도 갖고 싶었습니다. 민재도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카페 일이 힘들 때는 대신 해주기도 하고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클로이야, 무리하지 마요. 아이도 중요하지만 클로이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민재의 배려 덕분에 저는 안정적으로 임신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카페는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 때문에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는데 호주 스타일의 브런치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호주 같아요. 언제 한번 호주에 가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미리 맛보는 느낌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한국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호주의 좋은 점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요. 임신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상태를 체크했고 생활 패턴도 건강하게 유지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적당한 운동이 되어서 도움이 됐어요.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만으로 민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함께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워했을 도전들이 이제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나라에서 사업하기, 임신 준비하기, 시부모님과 관계 맺기 등등. 모든 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만난 한국 사람들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겉모습만 보던 것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가지려는 제 마음을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장님, 빨리 예쁜 아기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더 자주 올게요.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재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카페 일을 하면서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점점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클로이가 정말 열심히 하네. 우리 민재도 행복해 보이고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님도 클로이 덕분에 우리 동네에 좋은 카페가 생겼다 면서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민재를 따라온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카페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아이를 갖기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민재와 저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호주를 떠나 한국에 온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정말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민재와 함께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저는 호주에 있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전화로만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영상통화를 연결했을 때 부모님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의 아기자기한 모습, 민재가 직접 만든 수제 의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만든 브라우니와 스콘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았습니다. 클로이야,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어머니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어머니. 민재와 함께 처음부터 하나씩 만들었어요. 호주에서 배웠던 것들을 여기서 활용하고 있어요. 화면으로 카페 안을 둘러 보여드렸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면서는 정말 뿌듯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웃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그 어떤 허락이나 칭찬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어요. 클로이야, 내 얼굴이 예전과 달라 보인다. 뭔가 확신이 있어 보여. 정말로 그랬어요. 과거 농장에서 보지 못했던 생기가 제 얼굴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답답함이나 불안함이 아니라 매일매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얼굴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순간 궁금해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 민재와 결혼했어요. 화면 속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말 그대로 얼어붙은 표정이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지? 결혼신고를 했어요. 몇 달 전에요. 사업자 등록 때문에 급하게. 클로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서도 날카롭게 전해졌어요. 너 혼자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아버지는 머리를 손으로 감싸며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어릴 때부터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말릴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 전 정말 행복해요. 민재는 좋은 사람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가 울먹이며 소리치셨어요. 결혼을 혼자서 결정하다니. 부모 허락도 없이.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제 얼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랜 침묵 후에 작은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어요. 하긴, 이제 예전 우리 클로이 모습이 보이는구나. 예전 모습이요? 어릴 때도 그랬어. 뭔가 하고 싶으면 누가 말려도 안 들었지. 농장 일도 싫다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만 찾아다니고. 아버지가 이 말을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철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내 본 모습이었구나. 어머니도 화가 가라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클로이야,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다니. 정말 속상하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정말 행복해요. 민재도 저를 잘 대해주고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볼 거야. 사위가 어떤 놈인지, 우리 딸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그 말씀에 저는 조금 긴장됐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부모님이 결국 받아들이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2달 후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1년 반 만에 보는 부모님은 조금 늙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이셔서 안심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자마자 달려와서 꼭 안아주시면서 울먹이셨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 아버지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빙긋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고뭉치가 의젓한 사고뭉치가 되었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 주신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살도 좀 찌고 뭔가 안정된 것 같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야. 아버지가 제 뺨을 살짝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다음엔 미리 말해. 깜짝 발표는 심장이 안 좋아.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정말 오랜만에 어린아이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부모님은 결국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고 오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하철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문화, 제가 배운 한국어 실력까지. 부모님은 모든 것에 신기해하셨어요.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의 활기와 질서에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네 라고 하시면서 감탄하셨어요. 민재와 부모님의 만남은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호주에서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해져 있었고 정중하게 한국식으로 깊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민재의 어깨를 툭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우리 귀한 딸을 몰래 훔쳐간 도둑놈이군. 그러면서 민재의 머리에 가볍게 꿀밤을 한번 톡 주셨어요. 민재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자 아버지가 크게 웃으셨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정말로 우리 딸 몰래 결혼시켜놨으니 한 대는 맞을 각오 해야지.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리시면서도 웃고 계셨어요. 저도 안심이 되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아버지만의 방식으로 민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뜻이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부모님을 저희 카페에 모시고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호주식 브런치와 디저트를 드시면서 부모님의 표정이 계속 밝아졌어요. 어머니는 제가 만든 스콘을 드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클로이야, 이제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은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울컥했어요. 부모님이 드디어 제 선택을 완전히 이해해 주신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버지도 카페를 둘러보시면서 내가 이런 걸 다 할 줄 몰랐는데 정말 대단하다 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민재에게는 클로이를 잘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된다 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일주일 정도 머무시는 동안 정말 많은 곳을 함께 다녔어요. 경복궁, 명동, 홍대, 한강까지. 부모님은 모든 것에 관심을 보이셨고 특히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하셨습니다. 민재의 부모님과의 만남도 성공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문제 때문에 걱정했는데 민재가 통역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두 어머니들이 요리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금세 친해지셨어요. 클로이 어머니, 딸이 정말 착하고 열심히 해요. 우리 민재도 행복해 보이고요. 민재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제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시기 전날 저는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바로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정말 떨렸어요.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저를 껴안으시면서 기뻐하셨고 아버지도 정말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이야? 우리 손자가 생기는 거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물어보셨어요. 네, 아직 초기지만 확실해요. 민재와 저 모두 너무 기뻐요. 그 순간 민재도 함께 기뻐했고 정말 온 가족이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손자나 손녀를 보러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임신 초기였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결혼과 임신을 억압이나 족쇄처럼 느꼈을 텐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것은 제가 선택한 삶의 자연스러운 결실이었습니다. 민재도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했어요. 매일 제 배에 손을 올리고 아기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안녕, 아가야. 아빠야. 빨리 나와서 만나자.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카페 운영을 조금 줄이고 건강관리에 집중했어요.
민재가 더 많은 일을 맡아서 해주었고 시부모님도 자주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님이 임신부에게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주시면서 많이 챙겨주셨어요. 우리 손자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라고 하시면서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임신 중기가 되면서 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제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재는 매일 제 배에 대고 아기와 대화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랑 예쁜 카페 만들어놨어. 나중에 같이 가자.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출산 준비도 차근차근 했습니다. 병원 선택부터 시작해서 아기 용품 준비, 출산 교실 수강까지. 모든 과정이 신기하고 설렜어요. 특히 아기 이름을 짓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을 모두 고려해야 했거든요. 민재와 저는 아이가 두 나라 문화를 모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름을 찾으려고 했어요. 한국에서도 호주에서도 부르기 쉬운 이름이면 좋겠어요. 제가 말했을 때 민재도 동감했습니다. 드디어 출산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정말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9개월 동안 제 뱃속에서 자란 아기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출산 과정은 힘들었지만 민재가 계속 옆에서 응원해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클로이야, 조금만 더 힘내. 우리 아기 곧 만날 수 있어.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작고 귀여운 딸이었어요. 민재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이다. 정말 예쁘다. 민재가 말할 때 저도 울컥했어요. 아기 이름은 소피아로 지었습니다. 한국어로는 소피, 영어로는 소피아가 되는 이름이었어요. 지혜라는 뜻도 있고 두 나라에서 모두 예쁘게 불릴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피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이것이 모성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부모님도 손녀를 보기 위해 다시 한국에 오셨습니다. 소피를 처음 본 순간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소피, 할아버지랑 할머니야. 정말 예쁘네. 아버지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으시면서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호주의 자유로움도, 한국의 책임감도 모두 이해하며 제만의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두 문화의 장점들을 조합해서 소피에게 더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카페도 계속 운영했지만 이제는 엄마 카페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유모차를 끌고 오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아기를 데리고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장님도 이제 엄마시네요. 소피 정말 예뻐요. 단골 손님들이 이렇게 말해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공원에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소피가 6개월이 되었을 때였는데 이제 웃을 줄도 알고 옹알이도 하는 정말 귀여운 시기였어요. 공원에서 민재가 카메라를 들고 저와 소피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에게 부탁해서 저희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민재가 소피를 안고 있고 저는 그의 팔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떠나는 삶이 아니라 머무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요.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을 말이에요. 예전 호주에서의 저는 항상 뭔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진짜 사랑, 진짜 행복,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이 뭔지 몰라서 계속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진짜 사랑이란 결국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민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꿈을 이루고 함께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소피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부부는 더욱 성장할 것이고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될 것이라고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손님들을 통해서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 카페에서 만나서 소통하고 때로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재와의 관계도 계속 발전하고 있었어요. 연애할 때의 그 뜨거운 감정은 이제 더 깊고 안정적인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공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내린 모든 선택들이 옳았다는 것을요. 호주를 떠난 것, 민재와 함께 한국에 온 것, 카페를 연 것, 그리고 소피를 낳은 것까지. 모든 것이 저를 이 순간으로 이끌어온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진짜 사랑이란 결국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